눌렀어. 시작해. 크, 리, 에, 이, 러. 중앙여고 하트. 안녕하세요. 저는 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 조수진입니다. 저는 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 자율동아리 크리에이터의 조원으로 동아리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크리에이터의 순지를 맡고 있습니다. 예, 순지라고 이은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이름 한자와 제가 햄스터 같이 생겼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그 햄찌의 찌를 따서 순찌라고 지었습니다. 저는 환경공학과를 이제 가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환경공학과의 일반 폐기물 처리라는 일반 폐기물 처리를 공부하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조사해보고 싶어서 폐기물의 처리법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목차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폐기물의 정의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할 거고, 폐기물의 분류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할 거고, 생활 폐기물의 발생과 현황은 조금 길게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생활 폐기물의 처리 과정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직접 실천할 수가 있는 생활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수거법에 대해서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폐기물의 정의, 일반적 정의가 있고 1991년에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정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폐기물의 일반적 정의는 인간 및 동물의 활동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 즉 고체이며 소용이 없거나 원치 않아서 내버려지는 물질을 바로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91년에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 연소제, 슬러지,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은 크게 요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활 폐기물로 가정,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사업장 폐기물로 공장, 건설 현장 등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사업장 폐기물은 또다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토목, 건설, 공사 등과 관련해서 배출되는 폐기물인 건설 폐기물과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감염성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인 지정 폐기물, 그 외 일반 사업장 폐기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정 폐기물은 환경 및 국민 보건에 유해한 물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 지정 폐기물이 아닐까 입니다. 다음. 그렇다면 현재 저희 국가의 생활 폐기물은 얼마나 발생하고 있을까? 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의 생활 쓰레기 발생량은 무게톤입니다. 킬로그램 아니고 무게톤으로 미국은 1.8kg 톤, 일본이 1.03kg 톤, 영국이 0.8kg 톤, 독일이 0.9kg 톤으로 우리나라도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 수준의 배출량을 웃돌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보실까요? 지금 199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생활 폐기물을 발생시켰냐를 보시면 여기 1인당 발생량을 보시면 거의 0.9에서 1.5를 웃돌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건설 폐기물에 비해서 생활 폐기물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 건설 폐기물이 왜 증가하냐? 아마도 산업이 발전이 되면서 공장을 더 많이 돌리게 되니까 건설 폐기물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 폐기물의 조성은 이렇습니다.
자, 연탄재 음식 쓰레기 종이류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연탄재를 보시면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조사했을 때 2.6에서 1.1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석유로 인한 뭐 가스, 보일러 도입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도 떨어지고 있네요. 종이류도 떨어지고 있고, 금속, 유리, 플라스틱, 섬유, 기타 다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 나무류를 보시면 나무류는 좀 독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1997년부터 2003년까지만 조사했던 거라서 현재는 아마 다를 거예요. 지금 제 예상으로는 현재는 플라스틱류나 섬유류 같은 석유를 이용한 그런 생활 폐기물이 많이 나온다고 예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오는 생활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1995년도에는 매립을 주로 했어요. 매립이 72.3%잖아요. 근데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매립은 눈에 띄게 줄고 있고 소각과 재활용의 방법이 더 많이 쓰인 것 같습니다. 재활용률이 23.7%에서 56.3%로 떡상했죠, 떡상. 재활용률이 점점 증가하니까 정말 보기가 좋네요.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다른 나라 한번 봐봅시다.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스웨덴, 싱가포르, 프랑스, 이탈리아 이렇게 나라가 제시되어 있는데 한국 이 매립이 27.7이고 재활용이 56.3%에 비해서 미국은 매립이 75.0%밖에 안 돼요. 일본은 소각이 74%, 즉 태우는 게 74%였고 영국은 그냥 땅에 묻는 게 88%. 이렇게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니까 한국의 재활용률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리수거를 이용해가지고 모은 재활용 자원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봅시다. 자, 생활 폐기물의 처리 과정을 알아볼 건데요. 지금 모두가 잠든 새벽 재활용 수거반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재활용품을 이렇게 트럭에 계속 모으고 재활용품이 한가득 차에 실려고 나면은 이제 지정된 폐자원 처리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전 8시 2층으로 이동되는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재활용품이 천천히 위로 이동됩니다. 그러면 위에서 이 재활용품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바로 선별자들인데요. 선별자들은 이렇게 각각의 위치에 배치가 돼서 지나가는 물품 중에서 자신이 맡은 품목, 비닐이면 비닐,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뭐 종이면 종이, 물품 중에 자신이 맡은 품목만을 골라내게 됩니다. 선별하는 물품은 구멍을 통해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선별자 한 분이 플라스틱 병들을 여기 구멍 안으로 떨구고 있습니다. 병을 종류별로 아래로 떨어뜨리면 1층의 작업자가 트랙터를 이용해서 이 그 밑에 구멍에 모아놓은 재활용 자원들을 이 운반차로 실어 나르게 됩니다. 네, 종류별로 분류가 된 후에는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또다시 이동을 해서 바로 여기 압축기로 모이게 됩니다. 폐자원 처리장의 한켠에는 스티로폼이 어지럽게 쌓여 있는데요. 이곳에선 스티로폼을 녹인 후에 고체 연료로 만듭니다. 이게 바로 고체 연료입니다. 오후부터는 대형 폐기물 수거가 시작되는데요. 금속은 금속끼리, 목재는 목재끼리 일일이 분리를 해가지고 따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폐자원 처리장으로 들어온 모든 플라스틱은 모두 파쇄 과정을 거치는데요. 여기 이게 커튼같이 된 곳에 플라스틱이 모두 들어가서 잘게 부서지는 겁니다. 파쇄 과정 후 잘게 부서진 후에는 배출되고 운반되는 과정에서 묻은 데를 모두 씻겨내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잘게 부서진 플라스틱들이 나오면 이게 자세히 보면 흙탕물은 아니고 그냥 물이거든요. 물에서 계속 씻겨지는 거예요. 탈수 기계를 거쳐서 물기를 뺀 후에 건조된 재료가 관을 타고 커다란 탱크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포대에 깨끗하게 재정비된 재료를 받아놓은 후에 색을 내는 재료와 섞이면서 다시 한번 수분을 제거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열을 가해 녹여주면 새로운 색깔의 원료가 가느다란 줄의 형태로 뽑아져 나옵니다.
줄의 끝을 따라가 보면은 쉽게 녹여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작은 알갱이 모양의 완성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수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분리수거를 해야겠죠. 먼저 여러분들이 자주 헷갈리거나 자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올바른 분리수거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페트병과 플라스틱은 안에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붙어있는 상표와 뚜껑 등 다른 재질로 된 부분을 제거한 뒤에 분리수거해야 됩니다. 저도 어제까지만 해도 먹은 플라스틱 음료수병의 봉지란다. 그 비닐을 제거하지 않고 버린 적이 있거든요. 저도 이거를 조사를 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 재질이 섞인 화장품병은 재질별로 분리해 배출하거나 분리가 힘든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 이게 바로 종량제 봉투입니다.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화장품들 잘 보시면은 어떤 건 유리로 되어 있는데 위에 뚜껑 부분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던가 그런 거 많잖아요. 그거를 나누어서 분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음료수병, 술병 등 유리병에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재활용을 위해서는 병 안에 이물질을 넣지 않고 분리수거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물질이 들어가 있죠? 이거 이물질 다 빼야 되고요. 이게 상표도 아마 종이로 붙어 있을 거예요. 이 종이도 다 떼가지고 이 뚜껑도 유리랑 같이 구분해서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깨진 유리는 어떻게 할까요? 깨진 유리뿐만 아니라 안 깨진 유리컵과 도자기, 그릇, 거울까지 모두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따로 버려야 합니다. 비닐봉투와 스티로폼을 분리수거할 경우 이물질이 들어있으면 물로 헹군 다음에 분리수거를 해야 되고요. 이물질 제거가 어렵다. 그러면 재활용 봉투가 아닌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스티로폼의 경우는 안에 이물질을 모두 비우고, 그러니까 스티로폼을 저희가 언제 자주 보냐면 택배용으로 자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택배시 붙어있는 뭐 상표 그리고 안에 있는 이물질 모두 빼고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어떻게 버리냐? 근데 여기서 유통기한이 지나든 안 지나든 의약품은 적은 양으로도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의약품은 종량제 봉투가 아닌 동네 약국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폐기물에 관련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걸 조사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도 많았고, 제가 사실 분리수거 할 때 그냥 대충 비닐처럼 생긴 건 비닐에 넣고 그냥 종이처럼 생긴 건 종이에 넣고 이런 식으로 분리수거를 했거든요. 근데 동영상도 찾아보고 자료도 많이 찾아보니까 분리수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일을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분리수거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지만 적어도 분리수거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발표한 이 모든 자료는 네이버 지식백과랑 EBS 극한직업 동영상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